DJ님, 안녕하세요. 어제 윤정이의 사연을 들으셨죠?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제 이름은 지우입니다. 올해 41, 외과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연을 듣고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나쁜 남편이라고요. 아내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고백으로요. 6년 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였어요. 위암 절제 수술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어요. 제가 수십 번 해본 거였으니까요. 수술은 잘 진행됐습니다. 종양 제거하고 봉합하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출혈 확인. 출혈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시계가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킬 때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탈의실로 갔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하고 문지르고 헹구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씻었습니다. 손이 빨개질 때까지, 손마디가 따가울 때까지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맞나? 이 손으로? 손마디에서 피가 났어요.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갔을 때 윤정이가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손이 더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손이요. 윤정이한테 닿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거실에서 혼자 있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엔 정말 논문을 봤어요. 수술 관련 자료를 찾았고요. 그러다 무심코 다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술대 위에서 차가워지던 그 몸이요. 영상을 보는 동안만큼은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퇴근하고 샤워하고 거실로 가고 노트북 켜고 윤정이가 말을 걸었어요. 뭐 보냐고요? 논문.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정이가 같이 있자고 했어요. 혼자 있고 싶어.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윤정이가 어제 말했죠. 외로움을 외주줬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 살려야 하고 상사한테는 치이고 후배들은 실수하고 집에 와서까지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돌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봄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 힘들어. 안아줘. 괜찮다고 말해줘.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40대 남자가요. 가장이요. 그래서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냥 쉬웠어요. 윤정이는 어려웠어요. 윤정이를 보면 제가 못난 남편 같았거든요. 못난 의사 같았고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윤정이가 기도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요. 윤정이가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나왔어.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뭐 봤냐고요? 아니, 그냥 윤정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매일 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논문 보고 거짓말하지 마. 윤정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윤정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나 다 봤어. 당신이 뭐 보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들켰구나.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돼? 이게 뭐가 잘못됐어? 방어기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봤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윤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저는 거실 문을 닫았어요. 또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정이가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우개 가루도 묻어 있었고요. 우리 집 새로운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야간 인터넷 공유기 끄기, 침실에 기기 가져가지 않기, 주 1회 대화 시간.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통제당하는 기분이었고요. 이게 뭐야? 감시 체크리스트야?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구조예요.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가 켜지듯이 우리가 타기 전에 미리 젖어 있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윤정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넌 날 애 취급하는 거야? 윤정이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대로 가면 우린 끝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이면 끝이지.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이는 말을 줄였고 저도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상담 같이 받을까요? 부부 상담이래요.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우리 문제 없잖아. 윤정이가 TV를 껐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지.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확인받으려고 해? 윤정이가 말했어요. 확인받으려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싶은 거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 매일 일해서 돈 벌어오잖아. 이 집 월세 내고 생활비 주고 그게 사랑 아니야?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의무예요. 사랑은 따로 있어요.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언제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윤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아준 게 언제냐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언제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울었어요. 나는 매일 밤 당신 옆에 있는데 당신은 화면 속에 있어요.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거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나는 왜 이러는 거지?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지? 그날 밤 늦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이었습니다. 형수님 닮았네요. 키읔키읔. 그리고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링크를 눌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자가 나왔는데 윤정이를 닮았어요. 헤어스타일, 체형, 얼굴 윤곽 아니 윤정이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윤정이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숨기려다가 오히려 윤정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 아니야? 윤정이가 영상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똑같잖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윤정이 사진이랑 영상 속 여자를 비교했어요. 78% 일치. 봤지? 증거야. 윤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아니라고 진짜 모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이상하다는 걸요. 각도가 부자연스러웠고 화질도 이상했고 목소리도 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이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야 제가 면죄부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윤정이가 나쁜 거야. 내가 화면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윤정이가 진짜로 잘못한 거야.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저는 윤정이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윤정이가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되감고 멈추고 확대하고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눈 깜박임이 부자연스러웠어요. 피부 경계도 어색했고요.
혹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가짜면? 아니, 가짜일 리 없어. 얼굴이 똑같은데. 하지만 불안했어요. 새벽 3시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윤정이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계속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정이가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요.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미라라는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미라를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라가 영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딥페이크 같은데?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 합성한 거. 요즘 많아. 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소개시켜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포렌식 전문가를 만났어요.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눈 깜빡임 주파수를 확인하고 피부 경계를 확대하고 반사광을 분석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고실내도 분석 결과 딥페이크입니다. 원본 영상에 부인분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업로드 IP 추적 가능합니다.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윤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아요. IP 추적해보니까 같은 놈이 여러 건 올렸더라고요. 여러 건이요? 네. 길거리에서 여자들 몰래 찍어서 합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완전 상습범이에요.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주 영장과 통신자료 회신을 거쳐 피의자가 특정되기까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한 번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일을 보내며 저는 제 조급함을 배웠습니다.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 씨, 범인 잡았어요. 정말요? 네. 도율이라는 놈인데 컴퓨터 학원 강사래요. 취미로 이 짓 했다네요. 취미로요? 그냥 재미로 했대요. 길거리 CCTV 영상이랑 몰카 영상 모아서 딥페이크 만드는 게 취미였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분 말고도 피해자가 30명 넘어요. 다들 고소할 거래요. 저는 미쳐 날뛰듯 윤정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영상 조작이었어. 딥페이크래.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범인 잡혔어. 제발 연락 좀 해줘. 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했어요. 32번을 걸었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정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계셔요. 산속에 있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기도원으로 가기 전 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라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미라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뭐가 더 중요해? 내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면 윤정이를 되찾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야. 근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증거가 아니라 행동이야.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윤정이가 원하는 게 뭐였어? 규칙이었잖아. 그럼 그걸 지킬 준비부터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공유기 옆에 타이머를 설치했어요. 밤 10시에 자동으로 꺼지게요. 침실에는 기기 보관 박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개인 심리상담도 월 2회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중독 전문가였어요. 충동이 올라오면 10분 타이머를 누르고 그 10분 동안은 샤워, 푸시업, 산책 중 하나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모임 방에도 가입했어요. 지금 힘들다고 신호 이모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윤정이를 만나야 했어요. 차를 몰고 갔어요.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산길을 올라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 서서 건물을 봤어요. 윤정이가 저기 안에 있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윤정이가 나왔어요. 우리는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2미터쯤 떨어져서요. 윤정이는 야위였더라고요. 며칠 사이에요.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상 가짜였어. 딥페이크래. 내 얼굴을 합성한 거였어. 알아요. 문자 봤어요. 윤정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 발 다가가려고 했어요. 윤정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 있어요. 저는 멈췄어요. 윤정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노트를 건넸어요. 펼쳐서 읽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다시 산다면 야간 네트워크 차단, 침실 내 기기 금지, 주 1회 대화 시간. 마지막 줄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걸 지키면 돼? 네. 윤정아, 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증명할게.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봐요. 저는 다가가서 윤정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윤정이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하자.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가 거실을 봤어요. 공유기 옆 타이머, 침실 기기 박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 윤정의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한쪽 끈이 풀려 있었어요. 그 밤 제가 풀어버린 건 끈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첫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너는 기도원에서 어땠어? 조용했어요. 생각 많이 했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 같았어요. 밤 10시. 타이머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공유기 불이 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윤정이도 넣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등을 맞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 잡아도 돼? 나중에요. 알았어.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요. 일주일 후 윤정이와 저는 상담실에 갔어요. 50대 남자 상담사였습니다. 두 분 각자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40대 남자고 가장이고 의사예요. 근데 저도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환자가 죽었을 때,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갈 때 저는 집에 와서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가장이 어떻게 그런 약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화면 뒤로 숨었어요. 거기선 아무도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윤정이 차례였어요. 저는 12년 동안 착한 아내였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었고 남편 옆에 있어도 투명 인간 같았어요. 윤정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싶었어요. 보이고 싶었고 만져지고 싶었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착한 아내가 어떻게 나도 외로워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졌을 때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소리만 나도 놀라고 핸드폰이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외로웠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말할 수 없었고요. 남자라서 아내라서. 맞았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로에게 말하세요. 나 외롭다고, 나 힘들다고, 나 안아달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요. 미라가 말렸어요. 지후야, 그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니야. 해야 돼. 병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비된 멘트를 읽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종이를 접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가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매일 밤 거실에서 파란 불빛 뒤에 숨었습니다. 제 아내는 침실에서 혼자 외로워했고 이제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문소리에 놀랍니다. 그게 제가 만든 상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딥페이크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가짜라는 걸 의심하면서도 저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제 아내를 의심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매일 밤 10시 저희 집은 어두워질 겁니다. 그 어둠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들고 유포한 도율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율이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기술 연습이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 CCTV 영상과 불법 촬영 영상에서 무작위로 여성들 얼굴을 캡처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모두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초범이나 동종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로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해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재유포 차단이 시급합니다. 도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미라가 말했습니다. 지후야,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계속 싸워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나 병원에서 교육 시작하기로 했어. 무슨 교육? 디지털 윤리, 성착 침울 근절, 그리고 중년 남성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미라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정이와 저는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았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상담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상담자 앞에서 속마음을 꺼내는 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 오늘 힘들었어. 나 안아줘. 나 외로워.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40대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말하고 나면 후련했어요. 윤정이도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안아줘. 나도 외로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타이머가 딸깍하고 울렸어요. 공유기 불이 꺼졌고요. 핸드폰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윤정이도 저도요. 주말엔 함께 산책했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다퉜어요. 설거지 문제로, 빨래 문제로, 사소한 것들로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툰 후에는 수습 대화 카드를 꺼내 읽었어요. 상담자가 준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읽으면 조금 진정됐어요. 병원에서는 디지털 윤리 교육 강사로 섰습니다. 한 달에 2번 의료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파란 불빛 뒤로 숨었는지, 어떻게 아내를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요. 그리고 중년 남성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남자도 외롭습니다. 40대 남자도 50대 남자도요.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혼자 무너지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숨기지 않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어느 밤 침실에 누웠습니다.
협탁 위에 관계 규칙 합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체크 표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3개월째 지켜지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윤정이와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등을 맞대고요. 한참 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윤정이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 누웠어요.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윤정아, 응. 손 잡아도 돼? 윤정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기다려줘서. 윤정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증명해줘서. 다음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윤정이의 운동화를 봤습니다. 여전히 한쪽 끈이 풀려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끈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2번 묶고 3번 확인했어요. 이번엔 내가 묶을게.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파란 불빛이 없었습니다. 공유기 LED도 꺼져 있었고요. 그냥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평온한 밤이었어요. DJ님,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윤정이와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다투고, 가끔 외롭고, 가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둘 다 외로웠어요. 저는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요. 윤정이는 착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말해요. 나 외로워. 나도 외로워. 그럼 같이 있자.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파란 불빛을 끄세요. 화면을 닫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당신만큼이나요. 같이 외로워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 온기가 사랑입니다. 집 거실에서 지구 올림.